전 국민 80%가 받는다는 재난지원금. 내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또 해당된다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나왔는지 또 이 나왔다면 어떤 근거로 정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에 당정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소득 하위 80% 월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꾸려졌는데 행안부, 기재부, 보건복지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거론되고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중위소득 1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 1위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네. 정부가 지난 5월 건보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소득 하위 80% 소득과 중위소득 180%가 유사하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중위소득 180%의 가구별 소득은 어느 정도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29만 원을 버는 가구, 월소득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878만 원. 네. 이걸 연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면 4인 가족은 1억 한 500만 원이에요. 이게 세전 수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장 최근 건보료, 지난 6월분을 반영을 해서 이달 말에 최종적인 기준을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급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878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또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이 가구당이 아니라 이번에 인당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네. 최대 400만 원까지 세대주한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인당 개인별 지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금액도 차이가 있어요. 지난해는 1인 1가구의 경우는 40만 원, 2인이 60, 3인이 80, 최대 100만 원이 상한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1인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가 이제 75만 원, 네.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아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의 경우는 125만 원, 6인이라면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성인의 경우 갑자기 지난해 저희 대학생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재난지원금 어디 있냐고. 네.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는 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고요. 물론 미성년 자녀라고 하면 네. 세대주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보면 온, 오프라인 동시에 가능하고요. 네. 앞서 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됩니다. 선불카드 됩니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급 이제 사용 한도도 있어요. 사용일도 네. 지급일 기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좀 기한을 이제 좀 정할 것으로 네. 보여서 아마 정부는 이번 7월 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8월 말부터 적어도 9월 초 추석 이전에는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이 적은 자산가들도 또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될까요? 일단 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 여기다 자동차까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자산가가 있다. 고액자산가라고 있으면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종부세 내시는 분들. 적어도 이런 분들은 네. 공시가격 15억 원을 초과해서 실제 거래시가로 20억에서 22억 원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은행이 한 13억 이상 갖고 있어야지 네. 배당 수익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자산가들은 그렇다 쳐도 사실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높았죠. 많이 벌어도 또 많이 쓰는 게 맞벌이 부부잖아요. 맞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소득 총액이 많으니까 부러워 보이지만 네. 속으로는 아이 육아 비용부터 누가 그렇죠. 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돈 들어갈 곳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하면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반영해서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커트라인을 상향하겠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10월 말 기준 맞벌이 부부가 국내에만 560만 가구,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는 맞벌이 가구와의 어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또 하나 주말 부부가 있잖아요. 네. 생계 때문에 좀 떨어져서 지방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희망하면 가구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엔 추가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니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1인당 40만 원 받았던 분이 올해는 1인당 25만 원밖에 못 받아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 가족 네. 이런 분 국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플러스 여기다가 1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위 80%는 지원금을 받고 81%는 못 받는 경우. 혹시 이렇게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 여부는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80%라고 얘기했는데 81%까지 해주게 되면 네. 이거 선례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부 논리는 그겁니다. 아니 지금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70% 해주고 국가장학금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줄었어요. 네. 이게 지금 과거 소득 기준으로 해서 탈락한 가구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야 안에서는 구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안을 제출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됐었죠. 올해도 이렇게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추경안이 당정이 합의한 것을 지난주 국회에 올렸어요. 네. 공은 국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당정이 선별 지원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보편 지원으로 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특히나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니 왜 소득 하위 80%냐? 그냥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으로 주고 나중에 상위 20%에 대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좀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선거 이전에 돈 풀기 아니냐 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2018년에 아동수당을 주면서 당시에 소득 하위 90%, 상위 10%를 배제하자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제하려고 지금 해보니 행정비용만 수천억 원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에 이런 이제 이 모순 때문에 오히려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하든 산별 지급을 하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주고 그리고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기부를 통해서 맞죠. 세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이 부분을 활용할 방안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